윤석열이 내란들은 나중에 되면 이제 블랙 코미디일 것 같아. 아, 이게 영화 너무 어설프고 네. 그냥 근데 끝까지 버티지 못하죠. 왜냐면 지금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줬으니까. 오라고 했으니 네. 이번에 꼭 와라. 안 오면 영장 친다. 이 네. 얘기가 되는 거죠. 당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대책을 세우고 가야지. 그냥 끌려갔다가는 뭐 거의 박살나겠다, 나쁜 속된 표현으로 시간 벌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자해성이에요. 농성이라는 건 원래 네. 고통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항의하겠다 내 말좀 라는 들어주세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근데 그 스타벅스 마시면서 거기서 책 읽으면서 그 비싼 김밥 먹고 최고급 텐트에서 잠자고 그러면 솔직히 이게 뭐냐. 근데 나경원 의원의 그런 행동들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정신은 본인이 차리셔야죠. 제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아스팔트에 나서서 네. 그 사람들을 호도를 해서 그분들을 그 길거리에서 시위하도록 만든 그게 오히려 보수를 망가뜨리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이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 함께 해주실 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주제로 사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부자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고 결론이 났네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살려면 물려받는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또 생깁니다. 과연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나경원 의원과 한판 크게 하셨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리는 또 최윤경 기자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명하지 않는 네, 부자. 정말 꿈꿉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유명하지 않은 건 전 달성했어요. 부자만 달성하면 끝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네,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매우 유명한 수사받는 사람 소식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건건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줄다리기 하는데 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 그 저희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는지. 네,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지난 28일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특검이 다시 7월 1일에 출석해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7월 1일 출석은 불가능하다 하고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이유도 같이 썼습니다. 내가 7월 3일에 하루 종일 증인신문하는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4일은 피곤하니까 쉬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5일이나 6일에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특검이 지금 1일에 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방어권 보장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시간을 더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검에서는 그거 드릴 수 없습니다. 1일에 나오시고 1일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소환 불응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의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하겠다. 요새 이거 유행어인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의 조치. 이게 1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이야기했고요. 9시. 오늘 9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소환에 공식적으로 이제 불응하게 된 거고요. 특검에서 한 차례 더 통보를 하겠다. 날짜를 정해서. 네. 이제 그때 안 나오면 다음 순서는 영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상태입니다. 어제 많은 패널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오늘 나올 거다라는 입장을 표현하는 그런 패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닐 거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6월 30날 나오라 그랬을 때 나 7월 3일 이후로 해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이제 서로 장군멍군 하나씩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씨 측에서 뭔가 이제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특검 측에서 그래도 한 발 양보할게 이러면서 6월 30날을 7월 1일로 한번 넘겨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의미가 없으니까 나 7월 3일날 재판 받는데 7월 1일날 못 나간다 이래가지고 한 번 더 자기가 때렸는데 결국엔 그걸 보고도 7월 1일날 그냥 나와 이랬단 네,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했었으면 어쩌면 그냥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특검이 조치를 취하려고 딱 하는데 변호인들을 이제 사지를 묶어버리겠다 이렇게 특검이 무섭게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씨 열받아갖고 나 7월 5일 이후에 나가야 돼. 왜? 명분은 있어. 7월 3일날 재판이니까. 이래버렸죠. 그럼 여기까지 했었으면 또 서로 간에 딜을 좀 칠 수도 있는데 이제 양쪽이 자존심 싸움이 돼버려가지고 네. 이럴 때 기선제압에서 지면 안 돼요. 윤석열 씨 측이 혹은 변호인이. 그래서 결국은 7월 1일 날 안 나간다. 나 근데 내가 안 나가는 건 이유가 있는 건데 니네가 이렇게 절차적으로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함부로 하는 건 옳지 않다. 이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결국 7월 1일 안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소환은 일단 특검은 하겠지만 소환해서 그때는 안 나갈 것이냐. 그때는 나갈 것이다. 그다음에 실제 그 이후에 뭐 영장을 청구하는 그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좀 조정을 좀 해볼 것이다. 이렇게는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은 받고 싶지 않으니까 출석할 거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렇죠. 출석 날짜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나가는 게 내가 기싸움에서 이기는 거니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까지는 제가 좀 버텨보고 네. 근데 끝까지 버티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지만 여기서 먼저 내가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다. 이제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고 특검 입장에서는 야, 너 지금 백수잖아. 네가 재판받는 게 뭐게 중요해. 나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예, 지금 이게 이 기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기싸움해서 도대체 누구한테 궁극적으로 이득이 될지 이거를 아마 수싸움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재판 받는 게 물론 뭐 하루 종일 뭐 밖에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재판 받는 게 무슨 물구나무 서거나 뭐 엎드려 뻗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받잖아요. 아, 근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재판 재판 받는 그래요? 거. 준비도 해야 재판을 되고.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아, 그래서 다음 날은 쉬어야 돼. 재판 아 받으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진이 그거까지는 빠지지, 그래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들면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 대통령은 그러니까 아무렇게 했잖아. 아 그래서 아무렇게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이모에 이꼴 됐잖아. 와. 하여튼 뭐 지금 특검에서는 별로 편의를 봐줄 생각이 없다는 뭐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기싸움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싸움은 뭐 누굴 위한 거고 뭘 위한 거예요? 진짜로 그 유리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보여주는 방식이 그 전직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잡범들이 뭐 소환 날짜 따지고 뭐 사기범들이 뭐 이거 나한테 유리한 것들을 어떻게 고지를 점령할까 네. 이렇게 뭐 다툼을 하는 모습이지 국가를 책임졌던 대통령이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창피한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변호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이게 피의자 신문은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고 뭐 변호인과 협조를 통해서 한번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따지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법을 잘 알아서 그럼 그렇게 불법적인 개혁을 했냐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공천 관련해서 그 개입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둘러싼 수많은 법적 논란이 있는데 그 법을 그렇게 따지는 분이어서 그런 짓을 했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아마 지난번에 첫 번째 조사 5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결코 녹록하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아, 그날 조사가 예, 그날 조사가 뭔가 긁힌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쭉 경찰 조사를 넘겨받았잖아요. 예, 예. 그 다른 사람들 쭉 조사한 걸 넘겨받아서 이제 들이댔을 텐데 거기서 보면 뭐 처음에 오전 수사 받고 나서 수사 못 받겠다고 예, 예. 또 버텼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는 다시 또 수사관을 바꿔서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거 받고 나서 굉장히 당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대책을 세우고 가야지. 그냥 끌려갔다가는 뭐 거의 박살나겠다 나쁜 속된 표현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좀 끌면서 자기가 받았던 조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한 대책 네. 이런 것들을 세우려고 시간 벌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정서법을 예. 정면으로 지금 위반하고 있죠. 윤석열 일당이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재판을 쇼핑하느냐?
네. 누구한테 했는 말인지 기억나시죠? 네. 지금 수사받는 걸 쇼핑합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특히 그 경찰 총경 수사하는 네, 것을 네, 네. 뭐 거부했잖아요. 네. 이게 완전 차별이잖아요. 특권의식.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눈밖에 더 기분 나쁘게 보여졌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저는 특검은 기회만 되면은 잡아놓고 싶다. 구속 또는 체포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뭐 여러 가지 뭐 법꾸라지처럼 잔머리를 굴리고 계시지만 갑자기 잔머리를 굴리고 계시네. 임자 만났다. 아, 저는 7월 초중반에 인신구속 될 것 같다. 라고 예측하고 초중반이요? 그렇게 네. 오래 걸려요, 근데? 네? 상당히 길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7월 초 중반쯤에는 아마 인신구속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하신다는 예측합니다. 거고요. 근데 지금 이게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공수처에서도 넘겨온 것도 뭐 보면은 외환 뭐 여적죄 이런 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게다가 그 체포 방해 관련해 가지고 또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해 가지고 그게 이제 인정이 되려면 이 사람이 직접 관여한 뭔가가 증빙이 되는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박창환 총경이 그때 처음에 수사를 할 때 네. 아마도 그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나온 것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아.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딱 나온 걸로 보여지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사를 1시간 반 정도 이제 받을 때는 오전에 예, 일단 그 최명성하고 손명호 그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받긴 받았는데 끝나고 나서 점심 먹는다고 하면서 밖에 있는 윤곽근 김홍일 변호사하고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지금 나와가지고 나한테 맞냐 안 맞냐라고 말하는데 이거 계속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계속 받으면 너 이거 빼박이다. 이거 사인도 하면 안 된다. 이거 이제 이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당신 수사 못 받는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의 증거 능력을 없애라.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제 저희 이 변호사로서의 추측이.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완강히 달라졌고 그 총경한테 이거 조사 못 받는다고 하고 결국은 다른 죄로 이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처음에 조사받으려고 했던 이 두 가지 죄는 상당히 그 빼박인 죄들인 걸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가 수사를 할 때 기법이 처음에 안 될 것 같은 거를 먼저 애매하거나 힘든 것 같은 거를 먼저 수사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될 만한 죄를 먼저 수사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아 이거 내가 무조건 잡혀 들어가네, 내가 무조건 이거는 유죄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이 조사받고 이 하는 게 편하거든요.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쪽은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없다 이거보다는 그 사실이 내란은 아니다 내지는 이건 뭐 적법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굳이 그런 뭐랄까 이게 조사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 같은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 이거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거는 했는데 이거는 내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거 안 했어요. 그런 뭐.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방식도 있어요. 오로지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어를. 나 그거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막 방어도 해요.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좀 전 말씀하신 그 외환 관련해서도 지금 특검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특검에서 이제 당연히 외환죄에 대한 걸 보고 있는데 어제 재밌는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 군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라면서 북한에서 길길이 날뛰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국방위를 열고 이 무인기 아무리 봐도 네. 우리 군에서 보낸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확인해 달라고 했었는데 군에서는 절대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하면서 애매한 근데 또 아니라고는 안 하면서 예. 모호한 입장을 취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제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드론 작전 사령관이 이 직접 무인기를 보내라고 작전 지시를 했다라는 군 내부 제보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박선원 의원의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 북한에서 분노하는 그 무인기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라는 어떻게 박수 이렇게.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라는 증언까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박수 이게 결국 무인기가 평양에서 네. 이제 발각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 사실 진짜로 네. 국방위 분위기를 보면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우리가 보낸 게
맞지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라는 분위기이긴 했었어요 그때. 그거는 이제 전 그때 당시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보낸 건 맞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 뭐 그렇게 발각이 됐더라도 우리 군이 그걸 인정할 수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 스토리의 핵심은 예. 북한에게 발각된 것이 신났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예. 북한에게 잘 들켰어 만세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제가 본 건데요. 결국 들켰으니까 북한이 우리 쪽으로 뭐 한 방 쏘지 않겠어? 뭐 자주포라도 한 방 쏘지 않겠어? 그때 이런 긴장이 기대 심리를 높아졌죠. 갖고 예. 있었다. 이게 이제 외환죄가 성립될 수 있는 미친 건데요. 사람들이지 진짜.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법률적으로 보니까 외환죄가 성립되려면 이른바 북한하고 짜고 쳐야 돼요. 소통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외환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외환죄 중에도 통모가 필요한 네. 외국하고 외국과 통모. 통모가 필요한 네. 게 있는 거고요. 모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있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걔네들한테 일방적으로 좋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적행위. 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옛날에 이적행위 많았는데 국가보안법. 예, 그래서 네. 우리 이번 경우는 그냥 단순 일반 이적죄 이런 걸로 가능하다는 이건 뭐 얘기죠. 이적은 아니고 쳐들어오라고 이제 긁은 거잖아요. 도발. 그렇죠. 예. 긁고 만약에 이제 유도하고. 외환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다만 그쪽과 합의가 된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긁어서 오게 이제 상황을 그렇죠. 만든 거냐 이제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단 말씀이시죠. 그 우리 역사에 보면은 예. 고구려가 망할 때 고구려. 예, 영계소문 첫째 아들 연남생이 당나라에 네. 가가지고 정보를 좀 끌고 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예, 이게. 역사 또 반복되는군요. 아유, 반복되죠.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아, 권력 때문에 그 사람도 국내에서 권력 투쟁에 내몰리니까 네. 그런 짓을 했거든요. 똑같은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게 이 외환죄 대목이라는 게 이제 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를 했다. 그러니까 북한 도발을 계속 유도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모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통모 요건이 있으면 외환 유치로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인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적국을 이롭게 하는 뭐 일반 이적이거나 이러면 형량이 그렇게 또 높지는 않잖아요. 이게 뭐 3년 이상 뭐 이런 정전협정 위반도 있고 아니 근데 내란죄 자체가 무기 아니면 내란으로 그냥 더 사형인데. 집중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다가 무슨 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잖아요. 뭐 한다고 뭐 크게 더 되지 거기다가 뭐 총살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네. 문제는 그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려고 했었느냐 네. 그 사실 여부가 중요하고 그게 충격적인 거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뭐 무인기 여부는 그 무인기가 굉장히 낡은 무인기여서 너무 시끄러워서 네. 적발이 안 될 수가 없다. 또 낮게 뭐 나가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자극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필적으로 그 걸릴 것을 알고 있으면서 보냈다 이런 거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뭐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주겠죠. 근데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외환죄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예.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을 시킬 생각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씨 측과 그 변호인 측에서는 이 추가 기소되는 것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이 내란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란죄는 자기네가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뭐 직위원이 밑에서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사실 이걸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게 첫 번째 생각인데 이제 특검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죄가 추가가 되면은 새롭게 이쪽하고 병합될 수도 있고 직위원의 이 따뜻한 재판부의 이 품을 떠나야 될 수도 있고 따뜻한 품을. 예,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사건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기소하지 않을 게 뻔하니까 네. 잘라서 막 2년, 3년까지도 구속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게 이제 불안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순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 게 네. 지금 여기 이제 외환죄도 있고 아까 수사를 받다가 중단했다고 하는 게 이제 체포 방해지. 방해잖아요. 이제 그거까지 있으니까 몇 건을 더 끊으면 막 6개월 계속 추가로 이제 네네네. 구속 기간 연장될 수 있다. 그 전에 뭐 2심 선고 나오고 이러면은 뭐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엄청 길게 재판을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옛날에도 주 4회 재판 지금 주 1회인가 2회인가 받잖아요. 네. 주 4회 받아도 2년 정도 걸린다는 게 계산이었어요. 근데 왜냐면 특검이- 검사가 500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증인이. 아니, 근데 특검이 진짜 좀 윤석열 약간 대통령- 슬프다. 왜 그러니까 뭐야? 다른 것도 뭐 참 너무 한심하고 슬프고 하지만 슬퍼요. 만약에 외환죄 이게 아, 인정이 돼서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건 너무 슬플 것 같아. 자, 여기서 어쨌든 이게- 슬픈 우리 진행자를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슬프지 마시라고. 뭔데요? 캐리커처 액션. 네, 받아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네. 책 북콘서트 하면서 그렸어요. 저희 화백님이
너무 멋있게 슬퍼하지 아니, 마시라고. 방송 지금 중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저 되면 이런 또 것들도 굉장히 있어야죠. 곤란해지는데. 아, 이거는 멋집니다. 이제 예. 저를 네. 이렇게 그려주신 건데 와 네. 누가 그려주셨는 되게 잘 그리셨다. 우리가 안준걸 화백이라고 전문 화백이세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거 저 가져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선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저 변호사님 집에 놓고 싶으신 건데 줘 주시는 건 아니죠? 정영진 얼굴을 내가 놓고 싶다고? 아닙니다. 뭐 그러고 이게 싶진 않지만. 네, 예. 그게 내란이죠 사실. 자, 그래서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네네. 아, 이게 뭔가 있어요. 난 박스 하나 갖고 계셔갖고 져주시는 거구나.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재판 이런 걸 우리 노변이 전문가시니까 예. 이야기하시는 이런 일 있으면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미국은 알았을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이 그 허접한 무인기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이 역도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또 뭘까? 뭐 그것도 혹시 미국과의 한나이? 뭐 이런 자꾸 출청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돼요 저는. 아, 그렇게까지는 근데 진짜. 뭐 그때 예. 당시에 계엄이 났을 때 그래. 그때 골드버거 대사가 우리 쪽에다가 야 내가 밤새 외교부 장관한테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한국 네. 정부에서 전화를 안 받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정부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무능한 사람으로 찍혔다. 네. 도대체 저쪽에서 비상계엄이 터졌는데 대사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추후에도 확인 작업도 제대로 안 되니까 당신 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추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이쪽에서 벌어진 일들을 뭐 미국이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뭐 그건 몰랐던 것 같고 근데 민주당의 이 이른바 계엄 이야기 정보가 나온 루트는 미국 쪽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글쎄요. 뭐 그거는 골드버거 대사는 그 건너뛰고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미 연합사 쪽이라는 이런 게 궁금해요, 괜히. 네네네. 근데 이건 뭐 밝혀내기도 사실 그 그런 어렵죠. 정보들은 네. 한 30년 정도 묵혀두죠. 그렇죠. 이건 뭐 하여튼 특검이 다 이건 그 부분까지는 밝히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튼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신병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뭐 보석 상태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은 지금 다시 재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음.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등등을 계속 추가 구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검에서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라라고 지금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그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이제 네, 들어온 소식이에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7월 5일? 네. 결국 그럼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들어준 들어준 거 거예요. 아니에요? 네, 얘기 들어줬는데 정말 싫어하는 9시 출석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번에 무조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줬으니까 오라고 했으니 와라. 이번에 꼭 와라. 안 오면 네. 네가 해달라는 대로 했는데 네가 안 온다는 거는 지금 아, 또 거부하는 거니까 영장 친다. 그래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7월 5일에 오는 걸로.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사실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잖아요. 여기도 연수원 19기. 그리고 여기 메인으로 윤석열 그 대변 그 변호하는 게 윤갑근 변호사인데 거기도 19기. 다 특수통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 사이가 좋거나 경력이 안 좋아요, 안 비슷하지 좋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약간 윤석열과 이 특검의 싸움이 아니라 조은석과 윤갑근의 싸움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막 언론 플레이 할 때 보면 이분들이 되게 시끄러운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비상계엄 당일에 있었던 일들, 그 네. 전후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이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했어요. 아직도 밝혀질 게 많은 모양이죠. 네, 그 당일에. 아주 이제 황당한 일들이 계속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예. 이 강희구 실장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을 다 부른 사람이 전화해서 지금 들어오세요. 대통령실로 얼른 오세요. 12월 3일 저녁에 네, 막 그래서- 전화해갖고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한 예.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당시 회의 문건이 없었는데 이거 뒤늦게 만들어서 조작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 나왔었는데 이 강희구 실장이 조사 받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12월 5일 개엄 이틀 후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주현이 이렇게 묻더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아차 싶었다고요? 그래서 자기 조문을 확인한 다음에 네.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들고 한덕수 총리에게 갔다. 네. 그래서 사인을 사인을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가서 사인을 받았다. 그러고 났는데 사후 사인을 받았다고요? 예, 사후에 문건을 만들어 사인을 받았다. 근데 그러고 났는데 며칠 지나고 났더니 한덕수 당시 총리가 이거 문건을 만든 게 영 찜찜하다. 탐탁치가 않다. 이거 이렇게 나중에 사후 문건의 존재가 알려지면 마치 내가 계엄을 추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 폐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강희구 실장이 아 이거 폐기해달라고 하는데요 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더니 네. 그거 사후에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한덕수가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줘 해서 이 문건은 폐기가 됐다. 아 이게 강희구 실장의 증언이에요? 네, 요 스토리를 진술. 증언했다. 아, 네. 그래요. 야, 이 증언이 사실이면 한덕수 큰일 났네. 한덕수 총리가 애초에 본인은 네. 계엄에 반대했다. 네. 그런 유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틀 후에 사인까지 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틀은 그러니까 12월 5일이면 이제 일단 계엄 상황 정리되고 네. 그 이제 큰일 난 상황이잖아요. 이제 네네. 이쪽이. 근데 여기다 대고 그 사인을 추인하는 사인을 와 이걸 했으면 진짜 그러면 이틀 후에 사인했을 정도면 당일에는 더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틀에 사인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든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도 이제 피하고 싶으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여튼 최소한 없애보려고는 했는데 하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면 내가 완전 코 깨게 생겼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정도. 이제 국무회의라는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네. 사인을 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이거 자체가 불법 계엄을 위한 회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이게 더 중요한 게 실제 그때까지 이 절차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네끼리 다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절차의 위법성을 스스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이 절차의 위법성을 뭔가 조금 하자 치유해 보려고 이게 우리 하자 치유라고 해요, 진짜로. 아. 법률 용어로. 하자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네, 그 네. 치유를 해보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네. 일단은 실행에 옮겼어요. 기수가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난데 보니까 이게 더 문제래. 이제 나중에 이제 변호사들한테 확인을 해봤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거 없애버려. 폐기해서 아예 안 만든 것처럼 해버리자. 이래가지고 증거 인멸죄까지 이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공연 기록물까지 다 손상시키면서. 네. 우리가 저기 무슨 서울의 봄인가 하는 그 영화가 이제 112 그 군사 반란에 네. 대한 그 기록이잖아요. 거기 뭐 허구적인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보면 대충 그거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처럼 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신군부가 정승마 당시 이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잖아요. 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 없어. 사후 결제 받죠. 네, 그게 없으니까 사후에 가서 대통령한테 계속 맞아. 겁박을 하는데 대통령이 못하겠다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못하겠다니까 신군부가 다 밀려 들어가갖고 네. 나중에 그 결재를 받잖아요. 네. 나중에 결재를 받으니까 그 최규하 대통령이 자기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새벽 5시 몇 분에 시간 쳤죠. 했다라고 서명을 하고 써놔.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사도 사후 결제입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그때 대사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그때 당시 그게 기록이잖아요. 대통령은 나는 가담한 게 아니야. 나는 사후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야라고 이제 기록을 남긴 건데 이게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고 그러지만 보면 이게 진짜 비슷한 완전히 양상이 다른. 그때는 대통령이 버텼던 거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기가 했던 건데 다른 사람들과의 뭐 마찰이나 혹은 이게 매끄럽지 못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됐던 네.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건데 다 드러나면 또 볼만하겠죠. 진짜 뭐 그러네요. 웃긴 일 많을 거예요.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은 조용히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특검에서 요 네. 그 문건 폐기 관련해서도 이 의혹도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네. 지금 조용하지도 않아요. 유튜브 고소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아, 네. 아, 오윤혜 오윤혜 씨를 한덕수 전 명예훼손이었나? 뭐 총리가 그랬죠? 네, 근데 4월달에 오윤혜 씨가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네. 뭐 이제 고위공직자인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비싼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자주 하신다고 들었다. 네. 우리 국민들은 힘든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나 자주 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면서 이제 고소를 했고 그래서 어젠가 이 조사받았죠? 조사를 오윤혜 어제 씨. 받아서 이제 네. 이게 또 다시 또 기사화가 됐죠. 위로 문자 하셨어요?
아 오윤혜한테. 네. 아 친해요 둘이? 네, 친해요. 뭐 친하긴 네. 한데 어. 그럴 때는 그럼 이제 해줘야지. 손절이죠. 아 왜? 고소당한 사람이랑. 고소 당하면 일단 피고소인한테 어머. 보지 않을까? 기소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그거는 기소 안 돼. 그렇겠죠. 당연히 기소 안 될 그렇겠죠. 텐데 저렇게 판단력이 떨어지네. 아. 기소 안 될 거는 무조건 야 열심히 하자. 내가 도와주마 이래야 되는데. 아니, 주변 사람이랑 문자 안 우리 합니다. 이제 저는. 최 의원님 아까 12.12 사태하고 비교하니까요. 12.12 그 다룬 서울에 보면 약간 다큐멘터리성 느낌이 있다면은 네. 윤석열이 내란들은 나중 되면 이제 블랙 코미디일 것 같아요. 아 이게 영화 너무 어설프고 네. 그냥 개그 수준이고 이런 것 네. 같아요. 느낌이. 그 뭐죠 영화 중에 그 스탈린이 죽어 그딴가 그 영화 되게 재밌거든요. 그게 블랙 코미디인데 네. 스탈린 사후에 막 정권 막 알력 다툼 뭐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나오는데 아마 그런 톤으로 하나 나올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혹시 안 보셨으면 보시면 아주 스탈린이 죽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넷플릭스에 있나요? 넷플릭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배우 중에 스티브 부세미도 나오고 네. 네, 하여튼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봐야 예, 이게 뭐 오윤의 체급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한덕수 체급이 내려왔다 이렇게 댓글을 달렸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수사 또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내일 공식 출범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속입니다. 내란 특검이 너무 빨리 가서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특검 준비 기간이 요 정도 걸리고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김건희 특검이 정말 수사 범위가 넓어요.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그리고 내란 특검보다 훨씬 더 네, 내란 특검은 아주 그냥 내란. 방대한 것 가 같더라고요. 외환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김건희 특검은 다채로운 그 분야의 수사들이 있어서 일단 제일 핵심으로 보이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의혹.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의혹을 또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건진법사 관련해서 각종 정치 자금이나 아니면 이제 민원 아. 같은 거 들어간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3부도 체크해야죠. 아, 그 3부 체크를 항상 까먹네요. 제가. 3부 체크해야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의혹이 굉장히 많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은 김건희 정권이었다는 뜻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특별히 국정 운영은 안 하고 이런 일들에만 늘 관심이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봅니다. 아. 3부 우크라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포함해서. 김건희 특검. 근데 이거 김건희 특검 이 조사 인력이 진짜 많이 필요하겠어요. 다른 특검보다도 너무 사건이 많아갖고 또 오래된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나 뭐 이런 것 다 추적하는 게 잘 원활히 될까 뭐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여튼 김건희 특검의 16개 의혹들이 이제 요거를 특검에서 지금 조사를 내일부터요? 내일 수사가 개시된다는 시작한다고 거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때 계속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건건이 부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도이치 팀에서 오늘 김건희를 불러요. 명태균 팀에서 김건희를 불러요. 그래서 계속 조율해가면서 부르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다른 재반 조사를 다 한 다음에 한 번 불러가지고 짜라라락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번 특검에서 어떻게 할지는 뭐 모르겠으나 소환이 한 차례로 끝나기는 어렵다 이 구조상. 네. 그래 그렇겠죠. 보입니다. 네. 요거 평택 그것도 조사하나 특검에서? 그건 안 하나? 아 평택이요. 왜냐면 그 의혹도 왜 한참 좀 그 있긴- 유행처럼 나왔었죠. 평택강. 네. 네, 평택- 마늘 사이에 네. 양귀비가 끓. 조사하다가 인지 조사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뭔가 수상한 게 의혹이 있다면 생긴다면 하겠죠. 네. 근데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양평 고속도로일 거예요. 양평 고속도로 네, 뭐 나머지는 그냥 개인적인 비리나 범죄에 해당하지만 이건 권력형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몇 달 사이에 누가 밑에서 그렇게 알아서 기었는지 모르지만 국책 사업으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정돼 있던 고속도로의 노선을 바꿨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아마 그거는 정말 용서받기 힘들잖아요. 다른 개인적인 범죄야. 그래 너 굉장히 부패했구나. 뭘 받았구나. 백을 받았구나. 그런 짓 왜 하냐.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라 국책 사업의 노선을 바꿨다. 고속도로의 노선을 바꿨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고 사익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건 그거는 아마 국민적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그냥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것과 네. 계엄을 했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원희룡 일타 강사는 참 양평 일타 강사는 요즘 뭐 하시나 모르겠네. 글쎄요, 그분도 아마
한 번 정도는 소환되지 않을까 뭐 요즘 그런 왜 이렇게 생각이 좀 안부가 드네요. 궁금한 분들이 많죠. 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도 사의 표명했네요. 사의 표명. 아 심우정 총장. 네, 지금 이 남부지검 검사장도 그렇고 동부지검 검사장도 그렇고 심우정도 그렇고. 아 요거 이제 속보네요. 네, 지금 네. 나왔습니다. 이 심우정 총장은 왜 계속 있나 이제 이거 좀 궁금했던 부분도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군요. 자리에 있는 게 버티기 좋아요. 수사 대상일 때 아니면은 있는 게 좋죠, 그렇죠. 당연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뭐예요. 내부적인 조직 논리로서. 동부 남부도 다 그만뒀다고요?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네. 하여튼 그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심우정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까지 네. 일단 속보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없는 김민석 청문회가 국민의힘에서 있었어요. 배추. 그렇습니다. 이 특수통 이제 양석조 동부지검장, 신흥석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같이 떠서 이제 검찰 인사를 싹 다시 한번 하게 되겠네요. 이분은 네. 진짜 오래 있었던 분들인데 가시는군요. 네. 네, 김민석 청문회 대신 배추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대로 검증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었고 네. 청문회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는 당연히 다 끝난 청문회를 왜?라는 반응이었잖아요. 국민의힘 단독으로 한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자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네. 회의장에 배추 18포기가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필 왜 18포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배추 농사를 지었던 분도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논문에 왜 탈북자, 도북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에 대해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탈북자 출신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도 오고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청문회를 진행을. 나름 알차게 준비했네요. 네, 근데 이게 배추가 올라와서 아무튼 사진 하나 잘 또 나왔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배추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청문회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뭘 답을 들어야 될 텐데.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서로 이거 아니요 이거 그럼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오늘따라 되게 이렇게 얌전하시고 네. 비평이 없으니까. 박진영 아니 뭐, 평론가님께서 왜 어떻게 비평해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진우 의원하고 네. 그 고발 자주 하시는 분, 이종배? 그 이종배? 두 분이 청문회를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사실 사인 간의 동거래이긴 합니다만은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따져볼 만한 지점들이 있어요. 네. 물론 뭐 그게 또 공직자가 아닌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 두 사람이 오버해가지고 막 범죄자인 양 만들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서울에 막 프랭카드 걸잖아요. 6억 쟁여놨느냐 이런 거 네네네. 걸고 이러되면서 야 이거 뭐 우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김민석 낙마시키고 초반부터 정권 한번 흔들어 볼게 막 이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김민석 그 총리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만한 일인데 그냥 말도 이 전면 되지 돌파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져볼 만한 것도 제대로 못 따져봤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예. 상황이 돼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게 참 표현이 되면 버스 떠난 뒤에 지금 손 들고 배추 들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국민들 시각에서 이게 벗어나 버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야당 입장에서 공격하는 걸 비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낙마시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뭐 민주당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관대하게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 사람이 뭐 저 공인이 아니었을 때라고 얘기하지만 30대 나이에 국회의원을 시작해서 대통령의 최고의 참모였던 분이고 서울시장에도 나오려고 했던 분이고 한 번도 스타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의 살아온 과정을 총리로서의 그 후보자가 됐을 때 검증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단지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의 원맨쇼처럼 가는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요. 그리고 네. 적절한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만 계속 리바이벌 이렇게 되니까
그거 말고도 이분의 정책적 역량이라든가 네네. 아니 무슨 총리 후보자가 네.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산안 액수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 부분들의 정책들을 계속 공격하는 네. 투트랙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쪽은 그냥 한번 물어보고 쓱 끝나버리고 나머지 그냥 계속 이거 무슨 개인 비리가 있어 네.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만 간 거는 전략적인 부재였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전략적 부재였고 제대로 예. 못 싸웠다. 근데 그걸 내가 안 그래도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에서 아니 어차피 이거 과반 넘고 뭐 출석 과반수 하면은 되는 거고 민주당이 지금 이미 과반 넘어서 당연히 할 거 뻔할 뻔짠데 예. 여기 힘을 내가 지금 쏟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주진 의원 혼자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 의원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죠. 네, 주진우 의원은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그 사람 비판받을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메신저 공격하자는 거잖아요. 주진우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주진우 재산이 뭐 70억이다. 그건 그때 가서 그 사람한테 따질 문제지. 뭐 여기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럼 뭐 70억인 건 죄인이고 2억이면 뭐 무죄입니까? 그리고 그 2억이라는 게 본인이 무슨 저 자선 사업하다가 2억인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 불법 정치자금 받아서 그거에 벌금 내고 1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된 거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무죄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몰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 만난 장면이 또 화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뭐 네. 버스 따놓고 지금 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철야 농성을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김민석 후보자 집 철회해야 된다. 내려와라라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국회 안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네. 이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거기 가서 계셔야지. 난 여기 뉴스에서만 뵙고 앉으자. 우리 김밥 먹었죠. 웰빙 단식. 웰빙 나는 언제 단식한다는 거야. 아, 간식하시는 건 아니지? 너무 간식하지 마. 단식은 왜 이래요? 다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다식하면 아니, 내가 내려올 내려올 거야? 아니 근데 그 모양 자체가 약간 저기 무슨 국회 저 안내 데스크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걸 딱 가니까 다 서서 세 명이 인사하니까 좀 농성장이 약수를 할 수도 저래.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약간 그런 구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저기 본청 앞에 로텐더 홀이라고 하는데 네. 저기 층고도 높고 2층 3층 같이 되게 띄었어요.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고 아주 좋아요. 그 저러니까 옛날 그분 생각나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아, 계단에서 계단에서 뜨거운 여름에 네. 농성하다가 길 가는 행인한테 막 아, 주먹을 폭행 당하기도 맞았어요.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막 쓰러지기도 했잖아요. 예. 하다못해 그 정도의 절박감이라도 없고 예. 저 또 웰빙 그 저기- 농성. 농성 스타일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시네요. 옷도 화려하고 그렇죠.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정혁 최고가 네.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신 분이라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좀 국민들 보기에 너무 민망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싸움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잖아요. 네.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무슨 그 로텐더홀이라는 곳에 거기서 그 텐트를 쳐놓고 하는 것조차가 너무 정말 쌍팔년도식인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쌍프lem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예, 그 거기서 삼성은 고공농성하고 저기 피똥 쌌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일어난 모습 사진 찍어서 또 올리고 거기서 김밥도 되게 비싼 김밥이더라고요. 비싼 김밥, 아, 오토김밥 그래요? 드셨어요. 1,000원, 10,000원짜리인 것 우리는 같아요. 김밥만 네. 눈에 보였어 그때. 그렇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거기다가- 키토인가? 키토, 네, 키토. 예, 거기 뭐 보니까 뭐 텐트들도 정말 최고. 글램핑인 줄 알았어. 나는 그냥 캠핑. 글램핑. 글램핑처럼 너무. 북캉스네요. 소리가 요새 나.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가 좀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선풍기도 그런 있고. 게 우리가 그냥 알기에 농성 그러면 뭐 그 고통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희생과 고통을 보여주려는 거 아니에요. 절박감이 거기서 네, 나오는 그래서 거죠. 내가 절박한데 네. 이걸 잘 몰라줘. 그럼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약간의 자해성이에요. 농성이라는 건 원래 네. 굶기도 하고 머리도 깎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씻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항의하겠다. 내 말도 라는 들어주세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야말로 그냥 그 스타벅스 마시면서 거기서 책 읽으면서 그 비싼 김밥 먹고 최고급 텐트에서 잠자고 그러면
솔직히 이게 뭐냐. 근데 그게 물론 가능하면 뭐 그 거기에 반대하고 그 농성을 하면서까지 네. 그 임명에 반대하려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아. 근데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네. 조롱받고 그러잖아요. 아니, 나경원 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생하는 모습이 혹시 요 정도라서 그런 건가요? 그건 모르죠.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지만 그랬더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저한테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라고 이제 싶으면 SNS 글 올리셨죠. 길거리에 나가 그 밖에 나가서 네. 떼약볕에서 좀 해봐라. 그랬더니 뭐 제가 쓴 그 글이 뭐 민주당 명백한 주장에 해당 행위다. 하는 해당 행위라는데 좀 웃긴 게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제가 그 뭐라고 썼더니 뭐 비슷하게 쓰시 해당 행위 뭐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들 스스로를 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왜 해당입니까? 아, 지미고 국간이라처럼 네, 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인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의 그런 행동들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야 국민의힘은 저런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니? 라는 식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해당 행위 같은데 그걸 비판했다고 해당 행위라고 하셔서 그러면 제가 그 소환을 해주시라 그 윤리위에다가 네. 제소를 해주시면 기꺼이 출석을 하겠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근데 했죠. 나경원 의원한테는 제발 정신 차리자고 막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본인이 차리셔야죠. 제가 보기에 해당 행위의 극성은요. 네. 그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부르고 아. 그다음에 아스팔트에 나서서 네. 그 사람들을 호도를 해서 그분들을 그 길거리에서 시위하도록 만든 그게 오히려 네. 보수를 망가뜨리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제일 많이 찾아간 사람이 나경원 의원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제일 많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거의 뭐 나 그 얘기했다가 나경원 의원한테 고발당했잖아요. 아 제일 많이 찾은 게 나경원이다 이렇게 나경원 얘기했다가 의원은 벨도 없냐? 왜 아. 자기 이렇게 당해놓고서 열심히 어. 구제하러 다니냐? 네. 뭐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꼭 살아남아야지 본인에게 유리한 뭔가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네. 그걸 갖고서 고소했어요. 그래요? 뭘로요? 명예훼손이에요? 어.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에 네, 의한 네, 명예훼손. 네. 정프로님 빨리 사과하세요 지금. 저요? 아니, 저 물어본 거잖아요. 제일 많이 가신 분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니었던 제일 것 많이 같습니다. 하는 게 애매한 모양이더라고. 네. 아. 네. 상당히 가신 분 아닌가요? 상당히 네. 자주 가셨다. 자주 가신 분 아닌가요? 하여튼 요점은 그때 당시에 무슨 고령사회위원회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당대표 못 나가게 하려고 여러 개 줬다가 갑자기 무슨 어느 나라씩 그 아기 낳는 거를 조금 말했다가 완전히 잘렸잖아요. 저출산 고령사회 아, 부위원장에서 두 개 갖고 있다가 갑자기 둘 다 내려가야 되고 쫓겨나게 된 상황이 됐고 또 뭐 해외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러면서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그때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상황은 아니고 뭔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나를 왜 그런 식으로 난 그런 적으로 간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엮었냐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경찰 선생님이 나보고 빨리 와서 조사받으라고 그래서 의견서 내고 조사받고 아, 그래요? 민사로도 했어요 또. 네. 아, 3천만 손해배상이에요. 원, 이것도? 3천만 원 내라고. 아니, 근데 그건 아마 또 길이 나경원 잡혔어요? 의원이 워낙 싫어하셔서 그럴 수도 나를 있어요. 네. 왜? 네? 나를 왜 싫어요? 라이벌인가? 아니 좋아하기 어렵지. 정프로는 좋아해요 나경원. 네, 그럼요. 아 네. 정프로 나경원을 좋아해요? 아니 날 나경원 좋아해야지. 의원이 그러니까 정프로를 좋아한다. 정프로를 나경원이 좋아한다고? 나경원 의원이 출연하셨었는데 아주 한박 미소를 지으면서 하셨습니다. 네. 야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방송 안 나온다. 아니 그게 한참 전에 한참 아 전에. 앵커가 되게 부적절하네. 재작년쯤. 네, 저는 그래서 고소당하고 싶지는 이거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고위원 저 사람 안 없으면 중요한 얘기 짧게 해봐요. 갑니다. 자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100분 정도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다.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형식을 취하려고 한다. 정도까지 나온 거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차차 네. 정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취임하고 첫 기자회견 하는데 어쨌든 기자들이 이제 물어봐야 될 게 있으니까 보통 처음 시작한 뭐 인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책들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이 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제일 대통령에게 많이 질문이 쏟아질 거는 뭐 인사 뭐 이런 건가요 혹시? 어떤 거가 될 두 거예요? 가지로 봐야죠. 예. 인사하고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제 한 100일 정도는 돼야지 네. 한단 말이에요. 가장 빠른데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절박함, 두 번째는 자신감. 절박함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내란 이후 물론 뭐 그 전부터입니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국정 파탄이었으니까 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어졌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국정 동력을 만들겠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자신감인데 야당이라든가 또는 뭐 보수 언론의 이 지적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초기부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설득할 수 있다. 그들을 그런 자신감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랑은 누구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언론이라든가 야당까지도 설득할 수 있다. 네네네 그런 자신감이 좀 보인다. 보인다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날 저기 김민석 총리 동의안 표결. 투표했거든요. 네. 예. 거기에 좀 쉽게 가자 뭐 이런 취지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도 같이 있지 않겠나라는 추측이 있다는 거죠. 예, 기자회견 뭐 혹시 기대되시는 부분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민석 총리를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청문회 하기 바로 전날 그 장관들 인선을 발표를 해서 그래서 일단 그때 그날 여기서 논의했었잖아요. 네. 이게 저 청문회가 아니라 장관들 인선을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약간의 물타기가 좀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인준하는 날 그 기자회견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만약 진짜 계산한 거고 의도된 거면 상당히 전략적인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선택이네, 계산을 그죠?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감이 아주 충만하시구나. 네. 근데 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를 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수위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 방향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것들이 벌써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거든요.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좀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 인수위 없었어도 나 이런 거 다 너희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건 좋은데 좀 서두른다. 그리고 좀 어떤 너무 성급한 것 같다. 성급한 것 같고 정치적인 계산도 뒤에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근데 일단은 내각이 아직 2명인가가 더 그러니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토부 장관, 문체부 장관이 아직 지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거는 기자회견 전에 못 하겠구나. 할 수 있을래나? 인선이 될까요?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혹시 뭐 아직 얘기 들으신 바는 없죠? 아니 뭐 저기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체부 장관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자리가 아니고 네. 이제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제일 어려운 자리인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네네. 문체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화 컨텐츠 K컬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경을 좀 많이 쓸 것 같긴 하던데. 신경만 쓰면 됩니다. 이게 예. 부처의 일이라는 게 복합적으로 얽혀 설켜 있는 일이 있고요. 네. 가지처럼 양이 많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문체부에는 가지처럼 양이 많지 얽히고 설켜 있지는 않은 뭐 충돌되고 이런 게 특징이 별로 없고. 네, 있는데 이제 국토부나 기재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하죠. 네네네. 특히 국토부 같은 뭐 서울과 지방의 문제, 네. 부동산 문제, 뭐 다양한 것들이 다 네. 얽히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산업단지가 산자부 거 아니고 네. 국토부 거예요. 사람들 잘 모르는데 네, 그런 부분. 어디에 산단 지을 거냐 이런 거. 예, 그것도 국토부 거예요. 뭐 그런 복잡한 점이 있어서 네. 국토부 장관 하면은 국정 전체를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적임자 찾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임명된 사람들 가운데 뭐 약간 논란이 좀 있는 분이 있는 모양이죠?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그 본인이 있었던 충남대에서 예. 민주동문회가 이 사람은 정말 부적절하다. 총장 재임 시에도 불통이었고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안 좋은 리더십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성명을 내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있었던 친정에서 먼저 반대가 터져 나온 상황이고, 그래요? 네, 교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반대 글을 쓰거나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그 학교에서 좀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교수들이 이제 반대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학교 내에서는 아주 썩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았나 보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 자기 진영에서의 지적에 대해서 더 새겨 들어야 돼요. 이른바. 네. 이분도 뭐 민주동문회요?
네. 그러면 일단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하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의 무한 책임이라는 뜻이고 예. 대통령이 만기칠라면 해야 됩니다. 뭐 저기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참모 잘 두면은 국정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뭘 모르는 대통령이 좋은 참모를 쓸 수도 없고 예. 좋은 참모를 쓴다고 해서 돌아가는 대한민국 아닙니다. 대통령이 뭐든지 다 알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 시대라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이 교육부 장관을 이런 분을 임명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과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 좀 조언을 드리자면 교육부 장관의 일을 좀 거의 막 줄이면 안 될까요? 교육부 장관의 업무 자체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교육자치 시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도로 업무를 최대한 일괄이양해버리고요. 중앙에서 하는 일 좀 예, 줄이고. 그리고 그 국가교육회의라는 또 기관이 있습니다. 예. 교육을 국민들이 참여하는 협의 체계로 하자라는 조직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조직에도 좀 권한을 위임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하여튼 이진숙 후보자는 있던 충남대 쪽에서 교수들 상당수가 좀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좀 더 새겨 들어야 될 것 같다는 게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있나요 뉴스? 네, 원래 인선 전반 평가를 들어보고 아. 싶었는데 그 전에 속보 하나만 쫙 정리를 속보가 하면 또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심우정 총장이 네, 입장문이요? 네, 입장문 사의- 발표하겠다. 사의 표명하면 됐지 뭘 또 입장문이? 뭐 친애하는 검찰 가족에게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3시에 퇴임사로 되게 가름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입장문 발표라고 속보가 떴어요. 그래서 특이하네. 예, 이게 좀 보던 초식은 아니어서 일단 전달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지검장, 남부지검장도 같이 사의를 표명했다. 저 조직적이라고 봐야 되네요. 조직적으로 이 뭐 줄사표에 대해서 줄사표는 저런 같은 날 저런 줄사표는 조직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떤 현 정부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특검에서 윤석열 측에 이제 5일 9시 출석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10시. 5일에 출석하겠다. 근데 시간은 조율이 필요하다. 9시? 9시는 정말 힘들다니까요, 이분한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네, 그 시간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거랑 똑같네. 우리 했잖아요. 그때 안 된다 그러고 5일날 나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시간은- 조율한다 그러고. 그 아까 여기서 말한 거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보통 요 나이쯤 되면 아침잠 많이 없지 않아요? 아니, 본인은 사람마다 얼마나 생활 패턴이 얼마나 다른 그렇게 거니까요. 나이가 아니 저도 요즘 아침잠이 젊으셔서. 없어져요. 그래갖고 옛날에 도어 스태핑도 했었잖아요. 네. 그거 다 8시에도 하고 네. 뭐 9시에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뭐 그냥 핑계일 것이고 진짜로 그게 그냥 기싸움? 그것도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네, 실익이 별로 없는 아니 그 웃기는 기싸움이었어요. 게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여기 어디 뭐 청주 살고 자기가 제주도로 조사받으러 가는 거면 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일찍이라고 하지만 네. 자기 코앞에요. 5분이면 걸어가요. 진짜 차 타고 가면 2분이고요. 조사받으러 가면 진짜 빨리 걸으면 5분, 늦게 걸으면 10분이에요. 근데 뭘 그걸 9시에 가네, 10시에 가네 이걸 갖고 난리를 치겠어. 이거는 그냥 전형적으로 네. 그냥 아우 좀 내 체면 좀 살려줘. 그냥 이거밖에 아닌 거야 사실은. 아니 그 체면이 무슨 체면인데?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렇게 네. 자기네끼리 이러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여튼 그런 이제 속보들 정리했고 5일에 이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전 9시에 일단 특검은 얘기를 해놨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시간 좀 어렵다 이렇게까지 속보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다 됐나요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안 된 게 하나 있는데요. 나는 뭔지 알겠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지금 내란 노예한 이 조사 받을 줄 알았겠어요 이 사람이라고? 인터넷 비교원 아, 착하게 맥락을 보험.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보험.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 얼마나 잘 관리하고 계실까? 여러분의 보험 관리가 사실 리스크 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하시는 게 필요한데 과연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종목별로 섹터별로 나를 잘
보장해 주는지, 나의 위험들을 잘 줄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함께 상담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1644-1236으로 전화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카톡이나 문자 상담 예약도 24시간 가능하다고 하죠. 저희 영상 아래 더보기 창에 보면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거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1644-1236으로 바로 전화 때리셔도 되겠고요. 물론 전화는 1시 이후로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1시까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자,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많이들 전화하시고요.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시간 요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그래도 괜찮겠죠? 네. 한 가지만 이거 저 네. 광고 수익이 상당합니까? 저희요? 네. 아유 겨우 운영 저 입에 풀칠. 아 그래요. 네. 왜요? 뭐 아니 궁금해서 욕심 나시는 거 있으세요? 너무 정성을 다해서 하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광고에는 항상 진심입니다. 너무 진심이죠. 너무 진심이야. 사실은 뭐 1시간 내내 이 광고 하나만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얘기 잘 못 들었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